중학교 2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걸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광합성에 필요한 게 일단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광합성에 필요한 게 이산화탄소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트비 용액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었고,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두어서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녹말이라는 물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아이오딘화 반응을 실험을 해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녹말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포도당, 녹말 말고 또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그때 이제 생성되는 기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그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검정말입니다. 검정말을 이제 잘라서 이 깔때기 안에 넣고 난 다음에 1% 탄산수 나트륨 용액 넣고, 이 탄산수 나트륨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녹여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탄산수 나트륨 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 전등을 켜서, 여기 필요한 건 뭐죠? 네, 그렇죠. 빛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LED 전등을 사용한 거죠. 한 6시간 정도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광합성 결과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깔때기 어느 정도 기체가 모였을 때 이제 어둡게 한 다음에 꺼져가는 향을 꼭지 깔때기에다가 갖다 대서 꼭지를 열면은 이 꺼져가는 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 꺼져가던 향이 갑자기 갑자기 다시 타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꺼져가던 게 갑자기 타오르는 건 뭘까? 우리가 이 기체가 눈에 보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기체가 어떤 건지 이제 짐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미 알고 이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꺼져가는 향불이 타오르는 걸 봐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성질을, 산소는 그 불을 연소를 시키니까, 물질을 연소를 시키니까 이 꺼져가는 향도 이제 활활 다시 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나오는 기체가 아마도 그렇죠, 산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정말로 생성한 기체는 우리가 산소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 광합성으로 생성된 기체가 산소인데 이게 잘 녹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녹았다면은, 여기 녹아있다면 이게 모아져서 올라가지 않겠죠. 물론 산소가 물에 녹기는 해요. 근데 아주 잘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녹지 않고 이렇게 그 모아져서 올라오면서 향불이 잘 타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녹았다면 이게 향이 잘 타오르게 녹아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잘 물에 녹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산소의 성질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포가 생기고, 이 생긴 걸 올려서 보면은 그 꺼져가던 아까 향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지난 시간에 잎에 있는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걸 알았고, 이때 필요한 게 빛 에너지와,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포도당과 녹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처음에 이제 녹말로 바꾸어서 포도당 상태가 아니라 그 엽록체의 녹말로 바꿔서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아이오딘화 반응에서 색깔이 변한 걸, 청량색으로 변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잠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영상을 좀 하나 보면서 광합성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 잎으로 이동합니다.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잎으로 들어옵니다. 식물은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때 산소가 발생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됩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식은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씩 써가지고 꼭 알고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합성을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를 찾아 써보자. 네, 교과서 여기 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써주신 거를 제가 이번에도 패들릿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합성 결과 생성된 거 두 가지. 네, 맞습니다. 포도당과 또는 녹말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산소. 근데 일단은 만들어지는 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포도당이라고 쓰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기 문제 교과서 130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채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하고 보였나요? 네, 그렇죠.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쓰고 계시죠? 교과서에.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은 오늘 알았던 게 산소였고, 사실은 얘는 부산물이에요. 얘를 만들려고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 것 뿐이고, 물론 이제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은 이거 덕분에 살죠. 그리고 원래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니까. 네, 그리고 창의 인성 문제 잠깐 볼까요? 우리 몸의 피부 속에 영록체가 있다면, 만약에 영록체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떨까? 그렇죠. 먹지 않아도 우리가 빛을 쬐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간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광합성이 되니까 먹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뭐 이거는 상상해서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긴 한데, 인간도 이제 동물은 먹도록 이제 이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겠죠. 일부는 뭐 이렇게 혹시 뭐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영원히 먹지 않고 아마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 언제나처럼 퀴즈 문제와 패들렛에 과제를 그 교과서를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수업을 한 걸로 제가 출석을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